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대화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대화 수준이 좀 높았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한번 전달해 볼게요. 먼저 그리고 한번 삼성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적게 하고 상대의 말을 듣는데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말한다고 수준 높은 대화가 아닌 겁니다. 진짜 수준 높은 대화는 듣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화 중에 이해가 안 될 때 솔직하게 질문을 하자. 잘 아는 척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질문은 여러분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상대방이 말할 때 눈만 아니라 마음까지 마주해야 돼요. 눈을 보는 건 기술이고 마음을 보는 건 품격입니다.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요점만 간단히 전달하자. 여러분의 말이 짧을수록 상대방에는 기억에는 오래 남겠죠. 대화의 길이가 아니라 명료함이다. 다섯 번째는 말을 품격 있게 가려쓰자. 언어는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절제된 언어는 여러분의 인격을 돋보이게 하죠. 여섯 번째는 확실하게 말하되 감정을 과장하지 말자. 설득력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논리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힘있게 말하되 부드럽게 전달을 하자. 일곱 번째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담자는 겁니다. 대화는 승부가 아니라 공존입니다. 공존. 말투를 보면 여러분 성격이 보여요. 그래서 상대를 배려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품격을 결정한다. 아주 의미 있네요. 말투, 성격, 배려, 품격. 어떤 품격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품격. 말 한마디 한마디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간혹 댓글을 보니까 예전에 이제 뭐 단톡방에 천사모 단톡방에 예전에 활동했던 분 같은데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있네요. 단톡방이 있는데 보면은 뭐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어려워서 나간 분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동지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좀 힘들더라도 같이 활동하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전에 제가 보니까 한 3,400명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한때는 열심히 으쌰으쌰 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100명 날아가고 또 100명 사라지고 100명 사라지고 한 70명 채 안 되더라고요. 생존자가. 저도 이제 5년 돼 갔는데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흔들리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항상 또 염두에 될 것 같습니다. 1200억 달러를 쏟아붓는 마소. AI 공급 과잉 신호 괜찮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막 달러를 막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2분기 화실적을 낸 마이크로소프트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자본 지출을 단행을 합니다. 앞으로도 규모는 한층 커질 것 같다. AI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죠. 26 회계년도 동안에 AI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서 1200억 달러의 자본을 지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36% 증가한 건데 과연 마소는 이 막대한 투자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 걸까요? 매출보다는 비용이 더 큰 상황이 만들어질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투자들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는 걸까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데이터 센터 하나만 더 짓는 수준이 아니라 AI 시대의 그 디지털 석유 독점권을 확보하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장기 전략 차원에서 회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니까 CFO가 최고 재무 책임자죠.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콜에서 3분기 자본 지출 규모가 300억 달러 이상일 거라네요. 2분기의 총 자본 지출은 242억 달러, 전년 분기 대비 27% 증가한 수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네요. CF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자본 지출은 향후 12개월 동안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언급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커지는 자본 지출에 대해서 그 MS CEO가 투자자 우려를 적극 해소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런 AI와 함께하는 세대적인 기술 전환이라며
현재의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 수십 년을 좌우할 전략적인 선택임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CEO의 진짜 속내는 다른 곳에 있더라. MS는 AI 시대 디지털 전략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20세기 초 전략망을 선점한 기업들이 수십 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둔 것처럼 AI 인프라를 먼저 장악해서 영구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고, 이를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3단계 전략을 구사하네요. 1단계는 글로벌 AI 인프라 선점, 2단계는 개발자 생태계 락인 효과죠. 락인. 그리고 3단계는 기업 고객 종속성 확보, 종속성. 하여튼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데, 지금 보니까 바로 이쯤에서 막대한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더라. 구체적으로 보면은 데이터 저장은 그 애저 스토리지에서 하고, AI 모델 개발은 애저 머신 러닝으로, 코딩은 GitHub 코파일럿으로, 업무는 오피스 365 코파일럿으로, 서비스 배포는 애저 클라우드로 처리하는 방식이라다. 그렇게 한답니다. 마치 삼성이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배터리까지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해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모든 구성 요소를 자체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데, 한번 이 생태계에 들어온 기업들은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 같은 전략의 초기 성과가 바로 2분기 실적이고, 매출은 764억 달러, 예상치 737억 달러를 상회했고, 영업이익은 343억 달러로 주요 빅테크 기업 가운데 가장 컸다. 순이익은 2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 희석 주당 순이익은 3.65 달러로 시장 예상치 3.37을 크게 웃돌았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마이크로소프트 대단한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또 한번 기회되면 전달토록 하고요. 요즘 또 떠오르는 게 뭐냐, 전력 쪽인 것 같아요. 전력 반도체 이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한번 다시 짧게나마 전달을 좀 해볼게요. 전자기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원의 전기, 이 에너지원이 전기인데, 이 전기를 사람의 몸속 혈액이라고 보면은 혈액을 각 기관으로 배급해주는 그 심장과 같은 역할을 도맡아 해주는 게 반도체가 있다. 이게 바로 전력 관리 반도체다. PMIC라고 합니다. PMIC. 전력관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전력을 관리해주는 반도체인데, 관리는 스스로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자기기 내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전력을 전달하는 방식도 변환해줄 만큼 똑똑하더라. 주로 시스템 온 칩 안에 탑재되죠. 이 SoC 칩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물론이고, 최근에 자동차 시장에서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전기차에도 핵심 부품으로 쓰이는 두뇌 칩이라고 합니다. 이 SoC 칩은 통상 파운드리를 통해서 제조되고, 이에 따라서 전력관리 반도체도 이 파운드리에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 파운드리를 잘하려면 SoC 칩에 들어가는 전력관리 반도체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달 들어서 테슬라, 애플로부터 연이어서 파운드리 수주를 받은 삼성자의 그 낭보 이면에도 전력관리 반도체가 일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삼성은 전력관리 반도체를 2010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그 업력이 한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정도 됐고, 기술도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개발했다고 합니다. 파운드리 시장이 이제 차츰 지금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인류의 전기 생산 방식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의 초점이 현재 맞춰지고 있는 근래 전력 관리 반도체는 더욱더 주목을 받네요. 미래 전망은 밝고, 이 시장에서 활발히 활약하는 기업들도 늘었고, 시장조사 업체 그 IMARC 그룹이 지난 3월에 그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한 61조 원 규모였던 세계 전력 관리 반도체 시장이 33년에는 한 82조 원 정도 이를 거로 봅니다. 그래서 D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에 비해서 이 비메모리인 전력관리 반도체는 업계에서도 아직은 수익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주류라 부르기도 힘들죠. 하지만 머지않아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반도체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할 거라는 시각이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더라. 이렇게 전력관리 반도체가 주로 관리하는 대상은 당연히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로부터 전력을 추출하거나 차단해서 배분하고 조율하고, 이를 통해서 전력기기가 전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열이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현재 줄여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전력관리 반도체의 역할과 능력은 일반 실리콘 반도체와는 구성 물질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력관리 반도체는 최근에 실리콘 카바이드하고 게르마늄, 지라칼륨 등을 혼합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술을 개발 통해서 가장 적합한 재료들로 선별된 건데, 실리콘 카바이드, 지라칼륨만으로도 만들어진 제품들도 있는데, 이 물질들은 반도체가 매우 높은 온도를 견디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높은 전압에 대해서도 잘 저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손실도 줄여주고, 실리콘 카바이드하고 지라칼륨으로 만들어진 반도체가 각각 400도, 800도의 이 고온에서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가 최대 150도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약 5배, 6배 정도 뜨거운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전력관리 반도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이전부터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분야에 뛰어들어야겠다는 기업들의 그 결심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증폭된 측면이 있다고 하네요. 전기차 개발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필수로 탑재되는 SOC 칩의 그 수요가 높아졌고, 전력관리 반도체의 기술 개발도 양산도 함께 늘어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고, 지난해 8월 달에 우리가 보면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전기차 배터리 그 발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그 마련 문제도 대두됐죠. 이 과정에서 전력관리 반도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개발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죠. 삼성전자가 가장 선봉에 있고요. 두각도 나타나고 있다네요. 삼성은 전력관리 반도체 시장에 다소 이른 2010년에 처음 뛰어들었고, 스마트폰, 태블릿 등 이 모바일용의 제품을 만들어요. 반도체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그룹의 특성이 전력관리 반도체로 눈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고열을 방지하고 배터리 사용량을 제어줄 수 있는 전력관리 반도체를 꼭 필요로 하고, 근래에는 삼성전자가 경영진의 높은 관심 아래 이 전기차에 탑재되는 차량용 반도체의 사업 역량을 대거 투입하면서 이 전력관리 반도체의 개발 속도도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답니다. 최근에 전력 반도체 태스크포스도 TF도 신설해서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있고, 전력관리 반도체를 연구 개발하면서 일부 이론과 성능들을 일반 반도체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피는 조직이죠. 다각도로 사업의 전략들을 짜고 추진하고 있어요. 전기차 제조사들은 물론이고 여러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협력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개발과 출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고, 앞서서 2021년 5월에는 DDR5 D램 모듈에 탑재할 수 있는 이 전력 관리 반도체 이 3개종을 시장에 내놓은 바 있네요. 이들은 모두 그 외부의 기판에 탑재됐던 이전 제품들과 달리 D램 모듈 기판에 직접 탑재돼서 전원을 안정적이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서 메모리 성능의 향상과 동시에 오작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주목을 받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